네, 반갑습니다.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상담 좀 전에 이제 끝내고 잠시 앉아봤습니다. 요즘 조금 말도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조금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참 좋았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 바로 이 노래거든요.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s dressed up to the nines, at sixes and sevens with you. 자, 어떻습니까?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에비타에 나오는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아르헨티나요. 또 어떻게는 또 다른 분들은 아르헨티나에 그냥 울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화 에비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1996년도에 마릴린 monroe가 주연으로 해서 세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처음으로 에비타라고 해서 연극 무대에 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창녀이자 천한 성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무라는 에바 페론이죠. 그래서 에비타라고 불리는 사람의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따라다니는 어떤 별칭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주를 가졌기에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따지면 기구하고요. 또 어떻게 따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통령 영부인도 되었고 또 장관도 몇 개를 겸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해볼 것까지 다 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욕을 들어먹던 주 이유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다 던졌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남자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 페론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바로 이 명주입니다. 명주 어떻습니까? 자, 신은 모릅니다. 신은 모르는데 이제 제가 대충 예상을 이렇게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묘시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을축시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묘시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의 흐름상 보면은 임신대원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원인이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천간에 임수가 뜨고 또 대세운 전부 다 임수입니다. 임진년이거든요. 신진반합을 짤 때 이때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짧고 굵게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무기 삼아 잘 빠진 몸, 그래서 자기의 몸매와 얼굴을 무기 삼아서 능력 있는 남자, 즉 자기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남자라 그러면은 스승치 않고 던져서 자기의 이득을 쟁취했던 사람, 이렇게 보면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이란 말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 자기가 이룰 것은 또 다 이루어봤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짧은 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우리 나이로는 이제 34시고 만으로는 33살에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이제 34세는 우리 나이고요. 33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주 보시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용신이 인인데 좋은 점은 사주 내에 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신 사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용신이 인인데 비겁들이 있으니까 인덕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묘시로 보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정인격으로 타고났는데 밖으로 드러난 것은 저 편인을 써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천성은 착할지 모르겠으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온갖 머리를 다 굴리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은 그래서 남편보다는 남자들을 이용했다라고 보면은 또 일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이면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비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재운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고, 또 인을 쓰면서 인수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해서 또 내 무기를 삼아서 내 가진 것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가기를 바랬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 연애는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바 페론의 어머니가 농장주, 남편이 있는 남자로부터 자식을 5 얻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에바 페론이 5남매 가운데 막내인데 이 막내 태어나면서 곧 쫓겨납니다. 한마디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을 계속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이렇게 출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남자라면은 서섭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나이로는 16, 15살에 이렇게 갑술이 들어옵니다. 그죠? 갑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살과 이렇게 합을 하니까 외간 남자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지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 쪽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꿈을 펼치겠다. 그러면은 이게 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정인을 써야 되는데 편인을 쓰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을 보십시오. 이제 인에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을 쓰는 사주에서 용신인 인이니까 폐간할 게 없습니다. 천간을 보시면은 인을 쓰는 사주에 식상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 페론은 벌써 20대 때에 스타가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조금의 영향력 있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남자라 그러면은 서슴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5, 우리 나이로 26이 될 때 운명의 남자죠. 후안 페론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45년도 26, 여기는 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돕다가, 그리고는 27세의 후안 페론이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이전에는 이제 그 후안 페론의 사주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후안 페론 역시 군인이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마디로 직결을 하게 되고, 또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바 페론은 자기의 지지 세력이든 노동자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총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파업을 하니까 국가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쿠데타 세력들이 이 후안 페론, 에바 페론의 남편인 후안 페론을 8일 만에 이렇게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라면은 나랑 평생을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후안 페론과 두 번째 결혼합니다. 후안 페론이 에바 페론과 두 번째 결혼을 할 때는 사별한 지 5년째 됐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후안 페론을 만난 것도 어떠한 인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난 것 때문에 명이 일찍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뭔가 강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 후안 페론은 첫째 부인도 일찌감치 자궁경부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뜨게 만들고 두 번째 만났던 에바 페론마저도 자궁경부암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가집니다만은 만 29세 12개월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만 30세 넘어서부터는 이제 임수가 뜨게 되면 운이 다 됩니다. 임수가 뜨게 되고 지지에서 이제 신금이 뜨면은 못 끼인 상신 역할하던 못 끼는 맥을 못 쓰고 사신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에 임진년이 왔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임합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이 넘으면서는 운이 다 되었다. 그 와중에 경인년이 되었을 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부통령 제의를 이렇게 받습니다만 스스로 이제 내 몸이 이렇다는 걸 알고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떻게 따지면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에바 페론의 인생이 아니었나. 자, 인격인데요. 식상이 떴으니까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펼쳤더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식상 노동자들,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 그런 사람들 덕에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원하던 것을 쟁취하고 살았는데 그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이면서 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살들을 활용해서 내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꼽힌 만큼 일찍 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선 만큼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 페론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에바 페론을 높이 이렇게 사는 것은 역시 자기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좋게 말하면 힘없는 사람들 입장에 섰다.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 대변을 했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출생 자체가 그렇고 또 보면은 하는 짓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극과 극이 갈렸던 사람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한데 인이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 인인데 비겁이 있으면은 죄로부터 지켜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오래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살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기 전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의 국무로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겠는가. 사주 보면 이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인을 쓰면서 살 쓰고 인을 쓰면서 비겁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마디로 장녀로서 또 내지는 또 국무로서 그렇게 대접을 극명하게 받았던 에바 페론의 사주고요. 이 에바 페론을 한마디로 국무로서 대접받게 해주었던 마지막 발판이 됐던 남자 후안 페론입니다. 대통령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양반은
제가 이렇게 그 임신시로 보게 된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임수, 문서원, 우리가 합격, 그래서 이겨내는 것, 내가 갖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됐던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살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쿠데타로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었고, 또 물론 이게 또 병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쿠데타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또 삼선도 하게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후안 페론은요, 이태리와 프랑스계 출신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이죠. 군사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후안 페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키가 상당히 큽니다. 183이니까, 그죠? 1800년도 말에 태어난 사람 중에 키가 183이라면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령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945년도에 이제 장교 업무단에, 한마디로 이제 쿠데타 세력에 들어가가지고 문민정부를 갖다가 전복을 시키고, 또 그때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만난 사교장에서 에바 페론에부터 한마디로 딱 낙점을 받게 되죠. 저 남자다. 그래서 이번에 사냥감은 바로 저 남자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난 첫날부터 공세를 끊이지 않게 펼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꼬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후안 페론의 눈에 처음부터 든 것은 아니었죠. 또 그리고 이제 사별한 지 5년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부터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데 결정적인 사태는 한마디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이렇게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 에바 페론이 이 노동자들을 한마디로 총파업을 주동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마비를 시키고는 풀어주면은 이게 농성을 풀겠다, 이죠. 파업을. 그래서 이 후안 페론을 풀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47살입니다. 이 후안 페론한테 있어서는 을류년이 어떻게 따지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통령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쿠데타로 체포가 돼서 감방에 들어갑니다만은 8일 만에 에바 페론 덕에 출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라면은 되겠다 해서, 나이 차이가 둘이가 21살 정도 차이 납니까? 191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는 한 20살 가까이 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46년도 병술년에 대통령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끔 만들어준 부인인 에바 페론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자리인 노동복지장관, 이것 물려주고, 또 하나는 건강성 장관까지 겸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47, 48 가는 이 시기가 아마도 후안 페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들도 많았고, 또 많이 쟁취되어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제 병인대원 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후안 페론 사주를 보면은 정관격입니다. 정관인데 재관인이 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화가 떴을 때도 이렇게 임수가 있으니까 또 이때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재선에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 쭉 보시면은 이때에 53세 재선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마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하거든요. 여인을 만나면은 전부 자궁경부암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한마디로 실각을 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파라과이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아르헨티나인 무영수를 만나서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인은 이 후안 페론보다는 좀 더 강력했던 모양이죠. 좀 극복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장 날아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그 뒤에 20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74년도에 이제 임자 때 귀국을 하게 됩니다. 요때가 74시거든요. 기사대원 중입니다. 요때에 신자지 수국을 짜야 뭔가 이게 화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75세에 삼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다음에 사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세 번째 만났던 부인 마리아 페론한테 부통령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부인이 대통령 자리를 승계합니다만은 얼마 가지 못하고 2년 내로 한마디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후안 페론의 인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렇게 70대 넘어가면은 이 운이 다 되었다. 수운이 들어오던 때까지 해자축까지만 운이 좋았고 그리고는 이제 갑인이 들어왔을 때 인사신 형살이 엮이면서부터 이 운은 다 떨어졌더라. 인사신. 그래서 그 시기에 사망을 했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후안 페론은 재관인을 모두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뿌리가 이제 진토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뿌리, 진토, 자기가 원하던 어떤 것은 이렇게 살과 함께 위험한 것으로서, 그래서 무관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잡았고, 또 무관이 아닌 관도 한번 이렇게 합해봤던 사람. 그 덕을 따지면은 진토, 배우자 덕은 있었다. 그래서 첫 부인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후안 페론은 처음 여자도 덕이 있었고 두 번째 여자도 덕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임묘진으로 흐르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비거분으로 흐르면은 여인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자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기가 맞거든요. 부인들이 나가 떨어지던 시절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차례대로 나가 떨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50대에 만난 여인, 그래서 세 번째 사문했던 58세에 했던 마리아는 좀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악질, 사주가 아주 그냥 단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세 번째 부인은 역시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안 페론 사주도 궁금했지만은 마리아 사주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거기까지 찾아가려니까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공무라고 불리는 에바 페론과 또 그의 남편이자 두 번째로 부인을 에바 페론으로 맞이했던 후안 페론의 일생과 또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